문화콘텐츠개발원과 한국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오피니언 리더 초청 특강에 100여 명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진구에 위치한 문화콘텐츠개발원에서 9일 저녁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초청 특강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벤처 1세대들과 안철수가 바라보는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벤처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벤처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7대 과제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안 중에서 하나가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스타트업만 되는 게 아니고 펀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펀드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우리 아내님이 앞장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글 캠퍼스를 한번 가보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기본 부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창업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벤처 펀드뿐만 아니라 억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Y 컴비네이터라는 데가 시초인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벤처기업이 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심사를 해서 벤처 캐피탈이 돈을 대주고 자기가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억셀러레이터입니다. 즉 어떤 창업자가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데 초보자죠. 사실은 빠진 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플랜을 모델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벤처 캐피탈과도 연결시켜주는 게 이 Y 컴비네이터로부터 출발한 억셀러레이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하면은 거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 그 기업이 결국은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된 그런 시설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대학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세권 같은 데다가 주상복합 그 거주 시설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그 뭐 용적률 500%짜리 주상복합 시설하면 주위 그 주민들 반대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주위 주민들 반대를 무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하 공간을 함께 쓰게 하는 거죠. 함께 그 동네에서 체육시설도 문화시설도 창업 보육시설도 함께 쓰게 하면서 동시에 또 주상복합에 어느 정도는 그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청년들 그 일종의 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그렇게 빌려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사실 보면 참 불쌍한 것이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는 장학금을 받는데 생활비도 없고 거주비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떨어져서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제대로 된 그 거주 시설 같은 것들 그래서 정말 학생 시절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약간 더 나아가면 사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같이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학금하고 거주비하고 생활비하고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로 해가지고 학생에게 융자를 하거나 장학금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그 능력으로 나중에 그 돈을 갚거나 또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그 정책 테스트라고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보면은 옛날에는 세상이 아주 단순할 때는 정책 그냥 한꺼번에 한 나라에 다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요. 하나의 정책을 전 국가에 잘못 도입하면 생각도 못한 파장이 미치고 엄청나게 막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그 다음에 또 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작은 규모로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우리나라 전체 다 해버리니까 지금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정책 실험입니다. 즉 한 지역이나 한 특별한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만 먼저 실험을 해보고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작동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그 대상을 늘려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책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구글 캠퍼스 같은 것을 복합한 창업 캠퍼스용의 주상복합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실험을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지원과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항만 물류의 중심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될 수 있고 잘 돼야만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연대 보증인입니다. 부산은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다른 도시가 못 가지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해양 그리고 또 항공, 운송 이런 물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도시거든요. 그 장점을 잘 살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한다면 아마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정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곳이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은 다원화된 그런 경제 허브를 가진 나라, 이런 정상국가를 만드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산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강을 개최한 문화콘텐츠개발원 박혜동 원장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초청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문화콘텐츠개발원이 부산이 서울에 대칭되는 해양 수도로서의 어떤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사회공헌과 첨단 분야의 양축의 그런 교육과 이것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문화콘텐츠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런 어떤 모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부산 지역사회 발전과 부산의 해양 수도로서의 어떤 교육도시로서 또 관광도시로서 첨단 문화도시로서 그렇게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워크 오늘의 초점이었습니다.